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4화 블루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14화의 첫 시작은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는 베가펑크의 폭로에 혼란스러워하는 세계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해군들 역시 베가펑크의 폭로에 당황하고 아카이누는 별 반응은 하지 않은 채 화나 있는 모습으로 베가펑크의 폭로를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면은 임펠다운의 도플라밍고로 전환되고 도플라밍고는 마젤란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겠군, 마젤란. 그리고 장면은 다시 베가펑크로 전환되고 베가펑크는 지진 때문에 해수면이 1m 상승할 거라는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마저로 전환되고 마저는 전보벌레를 파괴하기 위해 계속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더플레임을 발견하는데 마더플레임은 거대 물탱크 안에 있는 작은 불길이었죠. 그리고 장면은 다시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전환되며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나는 900년 전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장면은 마리조아의 이무로 잠시 전환되는데 이무는 반응 없이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베가펑크로 전환되며 자신의 두 번째 죄를 밝힌다며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내 두 번째 죄는 포네그리프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한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진 못하지만 알고 있는 것에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루피가 워큐리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며 베가펑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900년 전 고도 문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무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니며 공상한 대로 썰 수 있는 엘바프의 태양의 신 니카의 모습으로 싸웠다. 그의 이름은 조이보이, 바다로 나간 최초의 해적이다. 베가펑크의 마지막 대사로 1114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1114화 분석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1114화의 제목 이카로스의 날개입니다. 이카로스의 날개란 아주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다가 추락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카로스는 태양에 가까이 가다 날개가 녹아버려 땅에 떨어져 죽은 자입니다. 이번 1114화의 제목은 태양의 신 니카에 다가가며 죽은 베가펑크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네요. 이번 1114화에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마더플레임입니다. 이번 1114화에서는 마더플레임의 정체가 나왔는데 마더플레임의 정체는 물속에 있는 불이었습니다. 물속에서 꺼지지 않는 물, 마더플레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마더플레임이 계속해서 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1060화에서 오로성은 루루시아 왕국에 있던 사보를 감청하며 말했습니다. 통신부 잘 들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탐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감청하지 않았다. 루루시아 왕국, 그런 나라는 애초에 없었잖아. 이 대사와 함께 이모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루루시아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당시 루루시아 왕국에 쏟아진 16개의 빔은 이모가 클로즈업되며 나온 만큼 이 힘이 이모의 힘으로 생각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이모가 사용한 힘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힘의 정체가 1086화에서 밝혀지는데 1086화 속 이모는 말했습니다. 베가펑크가 만들었다는 마더플레임을 쓰고 싶다. 이에 오로성은 말하죠. 확실히 시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도 모르지. 실험 결과 에그헤드를 어찌할지 그 대응을 생각토록 하지. 그때 이모는 마더플레임의 실험을 루루시아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역시 마더플레임은 이모가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한 무기로 생각했으며 이 무기는 베가펑크가 만든 걸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저는 1089화 이후 마더플레임이 무기가 아닌 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89화에서 오로성 주피터 성이 요크에게 마더플레임을 만들 수 있냐고 묻자 요크는 마더플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건 융합로 파워플랜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파워플랜트는 보통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융합로란 표현 역시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로 쓰이죠. 즉 마더플레임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드래곤은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한 무기를 사보에 대해 듣고 말했습니다. 고대 병기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로비는 말했었지. 하지만 병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쓰지 않았지? 사실 마더플레임이 고대 병기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드래곤의 말처럼 이모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가설대로 마더플레임이 동력이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무는 고대병기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베가펑크 요크가 마더플레임이라는 동력을 오로성에게 보냈고 이무가 고대병기를 마더플레임을 통해 사용했다는 거죠. 현재 포세이돈은 시라오시, 플루토는 와노쿤에 있는 만큼 이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라노스로 추정되죠. 그렇다면 만약 우라노스를 가지고 있는 이무가 마더플레임을 만들 수 있는 파워플랜트를 얻는다면 나스조로와 주피터의 말대로 고대왕국과 세계정부의 전쟁은 종전할 거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세계정부와 고대왕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왕국의 부활, 니카 등 고대왕국의 의지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세계정부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즉 이무는 마더플레임이라는 고대왕국의 동력을 통해 고대병기로 전쟁을 종전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마더플레임은 고대무기 우라노스의 동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114화에서 밝혀지길 마더플레임은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걸로 보아 마더플레임의 정체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겁니다. 1065화소 베가펑크 릴리스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말했습니다. 이 섬의 동력은 불이다. 즉 에그에드의 동력은 불입니다. 그런데 에그에드는 고대왕국과 같은 문명을 가진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에그에드의 동력이 고대왕국의 동력이라는 거죠. 즉 고대왕국의 동력 역시 에그에드처럼 불, 마더플레임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건 루나리아족입니다. 마르코에 의하면 루나리아족은 레드라인 위에 살았으나 세계정부에게 쫓겨나 멸족했다고 했습니다. 800년 전 고대왕국과 세계정부가 전쟁을 하였고 고대왕국이 멸망했는데 세계정부는 현재 루나리아족이 살던 레드라인 위에 산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과거 레드라인 위에는 고대왕국이 있었고 고대왕국에는 루나리아족이 살았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루나리아족의 이름에 달이 들어가는 걸로 보아 루나리아족은 에넬의 표지연주 속 등장한 과거 비르카에 살던 자들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고대왕국에 살던 루나리아족의 진짜 고향은 달의 도시 비르카라는 거겠죠. 그런데 달의 도시 비르카를 움직인 건 에넬의 전기였습니다. 즉 루나리아족의 고향 비르카의 동력은 전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 고대왕국의 에너지는 전기일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고대왕국의 동력은 마더플레임, 즉 불일 확률이 높은 만큼 전기가 아닌 불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마 루나리아족이 고대왕국에 오기 전 달의 도시 비르카의 동력은 전기였다고 밝혀질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